법원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과 같은 수의 형량을 선고한 것은 드문 사례라고 하는데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범죄의 경종을 좀 울려보자 이런 측면에서 좀 다뤄보는 건데 N번방 사건의 주범, 징역 10년의 중형이네요. 사건의 개요부터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이제 이번에 주범과 공범은 이제 좀 알려지기로는 그 서울대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40대 박모 씨와 공범 30대 강모 씨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금년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들의 졸업 사진이라든가 SNS 사진을 이걸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을 한 100여 건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약 1,700건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범은 징역 10년 그리고 공범은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는데요. 예.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서 총 61명이 이르고 이 중에는 일부 미성년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합성은 100여 건인데 보니까 유포는 1,700여 건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지 좀. 그러니까 이제 제작을 한 100여 건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유포를 해서 퍼뜨린 것이 한 1,700건 정도를 했으니까 그 훨씬 더 이제 그 파급 효과가 큰 거죠. 예, 그러니까 100건 만들어가지고 1,700번을 전송을 했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만 1,700건만 나간 게 아니라 또 거기서 또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인데 어쨌든.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이랑 같은 형량을 선고했는데 이거 드문 사례라면서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네. 통상 이제 그 선고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구형보다는 통상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낮게 선고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 주범 같은 경우는 검찰 구형 10년을 갖다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사안이 상당히 중대하고 또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줬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뉘우치기보다는 감형에 중점을 둬서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들이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이라든가 ADHD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시를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이들이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요. 어떻게 보면 피해의식이라든가 잘 나가는 그 여성에 대한 어떤 열등감, 정오심, 그리고 텔레그램이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익명성에 의해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피해자들의 어떤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한 그런 상태고요. 이 범인이 검거될 때까지 그 피해자들이 상당히 그 어떤 두려움에 몸을 떨었는데 심지어는 일부는 혼인관계를 포함해서 사회적 인간관계까지 파괴되고 앞으로도 끊임없는 그 불안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점들을 선고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10년. 그러니까 재판부의 얘기 중에 모든 남성 지인을 의심하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제 자신의 SNS라든가 또는 뭐 자신의 사진을 가지고 그렇게 그 어떤 이 딥페이크를 갖다 만들었다는 것은 보통 이렇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늘 주위에 있는 남성들을 이것이 밝혀질 때까지 서로 의심하는 그런 단계까지 됐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타격이 컸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서울대 N번방 사건 가해자에 대한 중형 선고 다시 한번 이제 이런 딥페이크 물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 잡고 보고 나오면 이건 한 10명 중에 8명은 청소년인 경우가 많다는데 실제 통계로도 확인이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경찰 그 통계가 금년 1월 1일부터 지난 10월 25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그 사건을 약 한 964건 정도 접수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말이죠. 8월 28일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1월에서 8월 달까지는 445건밖에 안 됐는데 집중 단속을 하고 난 이후에 519건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5건이 증가했다.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령대별로 우리가 보니까 실제로 10대, 20대가 96.4%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대가 81.2%,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제가 봤을 때 첨단 기술에 대한 어떤 접근도라든가 성에 대한 호기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 이 딥페이크 제작에 지금 참여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요. 다행히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을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처벌했지만 제작하는 사람들에서는 처벌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2024년 금년 10월 16일부터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유포할 목적이라고 하는 그 조문이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돼서 성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5년 이하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얘기가 되다가 이번에 7년 이하 징역까지 더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작하는 것, 그리고 저장, 시청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이제 처벌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딥페이크와 연관돼서 자기가 직접 만들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것을 소지하거나 저장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